2020년 2월 28일 빅스 40, 2024년 8월 5일 빅스 38. 거의 똑같은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3주 반 동안 24%더 떨어졌고, 다른 쪽은 2주 만에 낙폭을 전부 되돌렸습니다. 같은 숫자가 어떻게 정반대 결과가 됐을까요? 오늘은 공포지수 빅스를 제대로 읽는 법입니다. 시장이 급락한 날 뉴스에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죠. 공포지수가 치솟았다. 그런데 빅스를 공포가 높다, 낮다로만 읽으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지난 편에서 미국 시황을 읽는 5개 숫자를 지도로 그렸다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조각인 빅스를 확대해서 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브리핑의 빅스 상승 한 줄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빅스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시보가 산출하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정확히는 S&P 500 옵션 가격에 반영된 앞으로 30일간의 기대 변동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대입니다. 빅스는 지난달 시장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사후에 계산한 지표가 아닙니다. 옵션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한 달을 얼마나 험하게 보는지, 실제로 돈이 걸린 가격으로 보여줍니다. S&P 500이 시장의 가격 수준이라면, 빅스는 그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넓게 출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빅스는 온도계라기보다 보험료에 가깝습니다. 하락이 무서워서 보험, 그러니까 풋옵션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빅스가 올라갑니다. 숫자의 의미도 짚고 갑니다. 빅스 18은 시장이 향후 변동성을 연율 18%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방어 수요가 몰리면서 빅스가 튀어오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포지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빅스와 S&P 500은 역사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빅스는 방향 지표가 아니라 폭 지표입니다.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가 아니라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르는데 빅스도 같이 오르는 날이 있고, 지수가 내리는데 빅스는 조용한 날도 있습니다. 이 조합들이 시장 심리를 읽는 열쇠입니다. 빅스는 단독이 아니라 S&P 500과 겹쳐볼 때 힘이 생깁니다. 조합은 4가지입니다. 첫째, 주가 하락에 빅스 급등. 가장 전형적인 위험 회피 조합입니다. 이런 날은 단순 조정인지 변동성 국면이 바뀌는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가 상승에 빅스 하락. 불안이 가라앉고 위험 선호가 돌아오는 흐름으로 읽습니다. 셋째, 주가 상승에 빅스 상승. 지수는 올랐는데 옵션 시장은 방어를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수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렸거나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상승의 질을 의심해 봐야 하는 조합입니다. 넷째, 주가 하락에 빅스 하락. 하락은 있었지만 시장이 예상 범위 아니라고 받아들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절대 수치보다 변화 속도가 중요합니다. 15에서 18로 오른 것과 25에서 35로 튄 것은 같은 상승이 아닙니다. 아픈 경계심이 커진 정도라면 뒤는 시장 스트레스가 급하게 반영된 움직임입니다. 빅스가 급등한 날, 한국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경로가 있습니다. 미국의 위험 회피는 달러 강세로 이어지기 쉽고,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습니다. 원화 약세와 위험 회피가 겹치면 외국인 수급에는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크게 흔들리면 다음날 한국 반도체 심리도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물론 이 경로가 항상 그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율에는 국내 수급과 수출, 중국 경기 같은 변수도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빅스가 급등한 다음날 아침이라면 원달러 환율, 외국인 선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을 같이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빅스가 치솟으면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뜻이니 사야 할까요? 실제 두 날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화면의 수치는 모두 종가 기준입니다. 첫 번째 날, 2020년 2월 28일, 코로나 확산 초기였습니다. 빅스는 일주일 만에 17에서 40까지 뛰었습니다.
40이면 공포 극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날 공포가 극단이니 매수라고 판단했다면 어땠을까요? S&P 500은 이후 3주 반 동안 24%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빅스는 40에서 멈추지 않고 82까지 2배 넘게 더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날, 2024년 8월 5일, 엔캐리 청산 쇼크입니다. 빅스는 하루 만에 23에서 38로 치솟았고, 이날 코스피는 8.77%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S&P 500이 2주 만에 급락 전 수준을 회복했고, 빅스는 보름 만에 14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빅스 40.11과 38.57, 거의 같은 공포 수준에서 한 번은 추가 폭락이었고 한 번은 급반등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빅스 급등은 그 자체로 바닥 신호도 추가 하락 신호도 아닙니다. 빅스는 진입 버튼이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경고등이 켜지면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도로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럼 경고등이 켜졌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락의 원인이 일회성 이벤트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둘째, 금리와 달러, 신용시장 같은 다른 위험 지표가 함께 악화되고 있는지. 셋째, 빅스 급등 이후 주가가 저점을 높여가는지. 이 세 가지가 같이 확인될 때에야 공포 구간의 의미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꼭 짚어야 합니다. 빅스를 이해하는 것과 빅스에 투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빅스 지수 자체는 살 수 없습니다. 미국 금융감독기구 필라도 빅스 자체는 투자 가능한 대상이 아니며 변동성 노출은 보통 빅스 선물이나 파생 상품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시중의 빅스 ITF와 ETN은 대부분 빅스 선물에 연결되어 있어서 뉴스에서 보는 빅스 지수와 수익률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선물 만기 교체 비용, 레버리지, 일일 재조정 같은 구조가 성과를 크게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2월 5일, 빅스가 하루 만에 17에서 37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날 빅스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던 한 인버스 변동성 상품은 하루 사이 가치 대부분을 잃었고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지수를 공부하는 것과 그 지수에 돈을 거는 것 사이에는 이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빅스는 S&P 500 옵션에 반영된 30일 기대 변동성입니다. 방향이 아니라 폭을 보여주고 절대 수치보다 변화 속도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주가와의 조합 4가지로 읽고 급등한 날에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까지 연결합니다. 그리고 빅스 급등은 매수 버튼이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내일 아침 브리핑의 빅스 한 줄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다음 편은 두 번째 숫자,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나스닥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를 할인율 하나로 정리합니다. 구독해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수치는 화면에 표기된 시점 기준이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